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눈부신 조명 아래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내 지참금은 이제 우리 집의 것이야.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너희 부부의 삶은 모두 내 손에 달려있지.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눈물을 참으며 화장을 고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결혼식, 행복의 시작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30살 초반의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오게 되었고 서로의 진심을 믿으며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단과 혼수를 준비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면을 세워야지. 남들이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손이 비어올 수 있어? 그 말에 부모님은 애써 웃으며 더 큰 금액을 보태셨습니다. 저는 속이 무너졌지만 결혼이란 게 결국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저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집안의 자존심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요. 결혼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기류는 더 짙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늘 비교하셨습니다. 우리 선영이, 신우이는 대학 다닐 때부터 효녀라, 집안 살림도 거들고 재산도 지켜냈지. 그런데 넌 내 집안 재산을 지켜낼 생각은 있니?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려면 네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모아온 돈, 제가 흘린 땀방울까지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댁에 흡수되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걸까, 혹시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급기야는 제 지참금 전부를 내놓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순간부터 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남편을 위해 쓰는 게 곧 내 의무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이제 생활비며 투자금이며 다 네가 책임져야 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의 바람이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요구,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은 제 인생을 위해 모아둔 겁니다. 남편의 합격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걸 이유로 제 모든 걸 바치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저를 내쫓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리라는 것을, 제 삶과 제 미래가 걸린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닥쳐올 날을 대비해 반드시 제 편이 되어줄 무기를 감춰두기 위해서요. 제가 태어난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함도 크게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을 채우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하지만 네 마음을 지키려면 돈도 필요하단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여행이나 유흥에는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언젠가 제 가정을 지킬 자산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고시 공부를 해왔기에 경제적인 부분은 대부분 제가 감당했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심지어 남편이 쓸 참고서까지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 그 기쁨의 순간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지금껏 쓴 돈,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됐으니 이제는 더 크게 투자할 차례지. 내 지참금을 전부 내놔라. 그래야 사무실도 차리고 사람들에게 체면도 세울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제 부모님이 얼마나 힘겹게 마련해 주셨는지, 그런 건 단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가 더 큰 미래를 위해선 지금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제 돈을 투자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다 내줄 순 없어. 내가 지켜온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삶이고 내 선택이야. 그 무렵 시댁의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위해 돈을 내놓는 건 당연하지 않나?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만 챙기고 집안은 안 챙겨.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하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은 대놓고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용히 묵묵히 시댁을 위해 이미 희생해왔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비밀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껏 제가 숨겨온 예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계좌. 남편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돈은 제가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서류가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저는 봉투를 꼭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원하던 건 이 돈이겠지만 이 돈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건 어머니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로 압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서슴없이 제 앞에서 지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뭘 했다고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니? 이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는 것도 다 우리 집 덕인데 그 돈을 내놓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억울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은 제가 벌고 제가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댁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남편 역시 갈수록 시어머니의 입장에 서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저를 향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결국 이 집안은 어머니가 주도하는 거잖아.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다 편해질 거야.
그 순간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왜 이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그럴수록 시댁에서의 자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명절날 차례를 준비하는 자리에서도, 친척들이 모이는 저녁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둔 게 내 팔장가 봐. 다들 알다시피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저 애가 지참금 한 푼 쓰기를 그렇게 아까워하니 원. 순간 친척들의 눈빛이 제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측은하다는 듯, 누군가는 불편하다는 듯, 그 어떤 시선도 저를 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쓰면서도 아무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통 터졌습니다. 제가 이미 남편의 뒷바라지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제가 제 부모님께 얼마나 큰 부담을 드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 스스로 내 편이 되어야지. 그날이 오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누가 진짜 욕심쟁이였는지. 며칠 뒤 사건은 더욱 노골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앉더니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사무실 임대 계약서야. 내 지참금만 내놓으면 바로 계약할 수 있어.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오늘 당장 돈을 내놔.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제 돈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역시 그 옆에서 난처한 듯 앉아 있었지만 그의 침묵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은 제 인생을 위해 모아온 겁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이미 쓴 돈만 해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전부를 내놓으라 하시면 제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인생은 곧 우리 집 인생이야. 너 혼자 살자고 결혼한 줄 아느냐? 남편 덕에 네가 이만큼 사는 거야. 그러니 지참금은 당연히 내놔야 해. 그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속에서는 차갑게 타오르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어머니.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걸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 순간 무너지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일 겁니다. 저는 다시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예금 내역,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 그 서류가 빛을 발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 숨김도 완곡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겨냥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란 게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알아야지. 그런데 저 아이는 손에 쥔 돈을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아. 참,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몰라. 그 마른 식탁 위를 가르는 칼날처럼 차갑게 꽂혔습니다. 순간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껏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왜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거야? 남편조차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싸움터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지참금을 다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을 피하듯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이 편해지시고 집안 분위기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자. 내 지참금 언제까지 숨겨둘 셈이냐?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모아주신 겁니다. 제가 이미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쓴 돈만 해도 적지 않은데 또 다 내놓으라 하시면?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 임대 계약서다. 내 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남들 다들 우리 아들이 사무실 차렸다고 알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데 너 때문에 이 모든 게 멈춰 있다. 더는 못 참는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온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제 돈을 자기 돈처럼 계산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난처한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은 제 인생을 위해 모아둔 겁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감당한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는 제 전부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눈동자는 매섭게 빛났고 목소리는 거칠게 울렸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이 집안의 어떤 위치인지 잊었느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오늘 내가 친척들 모두 불러서 내 진짜 속마음을 다 보여주마.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이유로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를 몰아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오히려 잘 됐다. 그 자리가 바로 진실을 밝힐 무대가 될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욕심을 부려왔는지, 누가 억울한 피해자인지 알게 해주리라. 그리고 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 든 예금 내역은 차가운 종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열리던 날, 저는 아침부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친척들을 불러 모으며 저를 공개적으로 압박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모두가 모인 자리,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괜히 긴장하지 마라. 가족끼리 모여 좋은 시간 보내자는 거니까. 그 말에 주변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순간 저도 혹시 오늘은 무난하게 넘어가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술잔이 몇 번 오간 후 시어머니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이렇게 다들 모시게 된 건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야.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제 변호사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사무실 하나 마련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참금을 꽁꽁 숨겨놓고 쓰려 하질 않네.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게 도대체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제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의외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작은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좀 심하지 않소. 며느리도 생각이 있을 테고 이미 그동안 많이 뒷바라지한 걸로 아는데 그 말에 잠시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성급했나 보네. 그래,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주마. 그러니 며느리야, 이번 한 번만은 우리 집안을 위해 마음을 크게 써주면 안 되겠니? 겉으로는 마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듯 했지만 그 말은 더 무거운 올가미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 쏠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게 좋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도 끝없이 돈을 요구받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드릴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즐겁게 보내시죠. 그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수습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겉으로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그래도 다행이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것뿐 곧 더 집요하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저를 몰아붙일 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 넘어갔네. 당신이 조금만 더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래, 더는 기대하지 말자.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내 권리를 지켜야지.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리라. 제 서랍 속 봉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꺼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꺼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더 크게 타오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 가득 울려 퍼진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오늘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놀란 차에 서 있었고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은행 대출 계약서다. 내 지참금으로 담보 잡으면 금방이라도 실행할 수 있어.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우리 아들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을 내놔.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은행까지 들먹이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준비하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우리 집 일이야. 네가 입댈 자리가 아니야.
너는 돈만 내놓으면 돼. 며느리가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 돈은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거예요. 함부로 시댁 돈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여보, 제발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어머니도 다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잖아. 그냥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갈라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조차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끝까지 버티겠다면 내가 직접 친척들 앞에서 내 본 모습을 다 까발리겠다.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 며느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제 명예와 존재 자체를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혼자 서랍을 열어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예금 내역이 적힌 서류, 그 속에는 제가 감춰온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누가 진짜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 누가 가족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는지. 제 안에서 서서히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카드를 꺼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척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불려 나온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시어머니가 오늘 무언가를 확실히 터뜨릴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제 손은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연신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 눈빛은 시시각각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술잔을 높이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모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하나 차릴 자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지참금을 꽁꽁 숨기고 있어요. 시댁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한데 자기 혼자만 챙기겠다며 절대 내놓질 않네요. 이게 과연 며느리의 도리입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듯 제 얼굴을 보았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괜히 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제게 시선을 집중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봉투를 꺼내서 모든 걸 밝혀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꺼내면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날 뿐 확실한 타격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때 뜻밖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자리를 옮기다 가방을 살짝 열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흰 종이 다발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메모지가 아니라 어쩌면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금융 관련 서류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진짜 숨기고 있는 건 따로 있구나. 그날 모임은 결국 겉으로는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게 은근한 압박을 주며 친척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까지 나섰어? 그냥 조금만 버티면 어머니도 포기하시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 더는 숨을 이유가 없어. 오히려 곧 드러날 건 어머니의 비밀이 될 거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내들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증거와 증거가 맞물려 모든 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 며칠 후 또다시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자리는 시어머니가 직접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저를 몰아쓰는데 실패했기에 이번에는 아예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기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친척들이 빙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렇게 다 모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며느리가 지참금을 끝내 내놓지 않아 우리 집안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이 사람들 앞에 체면을 잃게 됩니다.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차가운 결심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에 쏠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 제가 모아온 예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의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단 한 푼도 시댁을 위해 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원비와 생활비, 책값까지 제가 이미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보셔도 제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얼굴빛이 변했지만 곧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다고 며느리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내 지참금은 여전히 시댁 몫이야. 네가 얼마나 돈을 썼다 한들 지금 내놓지 않으면 안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꺼내 들었을 때 사람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내민 것은 바로 시어머니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의 사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수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그 계좌는 시어머니가 은밀히 관리하고 있던 차명 계좌였습니다.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불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수, 이게 대체 뭐요? 며느리 돈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 돈은 이렇게 숨겨둔 겁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려고 잠깐 내가 다 우리 집을 위해. 하지만 이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시어머니를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기적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돈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 재산은 숨기고 계셨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방 안의 모든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진짜 클라이맥스라는 거를. 방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형수, 그동안 며느리한테 돈을 내놓으라며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정작 본인은 돈을 저렇게 감춰놓은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제야 드러나는구먼. 속삭임은 점점 커져 결국 시어머니를 향한 공개적인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충분히,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희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본인의 재산은 이렇게 숨겨두셨습니다. 순간 작은 아버지가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오. 형수, 며느리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본인부터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그게 말이야.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실패하면 그때 쓰려고. 나는 다 우리 집을 위해.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냉정했고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말을 모두 할 때야.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늘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세지 않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끝없는 요구와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끝내 돈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력이 욕심의 먹잇감이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고 친척들의 얼굴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 돈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셨듯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가족을 빌미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왔는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정했습니다. 친척들은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하지만 제 아내의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은 시작일 뿐. 어머니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내 편은 진실이고 증거고 그리고 내 의지니까. 그날 모임 이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평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지. 그리고 예상대로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뭔가 큰 비밀이라도 들고 온 듯 이웃 친척 한 분을 동행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날 보여준 예금 내역, 그건 다 조작일 거야. 네가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낼 거다.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조작을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내역인데요. 혹시 의심되신다면 함께 은행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행한 친척도 난처한 듯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리 없어. 분명 내 친정집에서 몰래 보탰겠지. 결국은 내 부모 돈이지 내 돈이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남편일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결국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한 거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내 덕분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침묵만 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크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치켜올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어쩌다 이러냐? 네가 감히 내 엄마 말을 거역해? 이건 전부 며느리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해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돈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리고 더는 협박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계좌 내역도 그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기록도 이미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라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재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크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로써 이 싸움의 줄기는 끝났다. 더 이상은 어머니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낼 차례다. 그날 저녁, 결국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친척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조카 며느리, 지난번에 형수 가방 안에서 봤던 서류. 사실 확인해 보니 정말 차명 계좌가 맞더구나. 은행 직원이 실수로 확인서를 건넸는데 거액이 숨겨져 있더라. 순간 제 손에 쥔 전화기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 저는 곧장 그 자료를 받아두었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열린 친척 모임 자리.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나온 봉투를 보는 순간 그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 돈을 끝내 내놓으라며 저를 모욕하셨죠. 하지만 정작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거액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펼치자 친척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차명계좌 내역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어머니가 관리해온 계좌입니다. 제가 증거를 찾은 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들키신 겁니다. 제 돈을 탐내셨던 이유,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실 겁니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수, 이게 사실이요? 우린 며느리가 욕심부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척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관리만 하던 돈이야. 원래는 다 집안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 이제는 솔직히 말씀하시오.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쓰더니 결국 욕심 부른 건 본인이었잖소.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닌 차가운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억울함이 풀렸으니 이제 그만 제 삶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방 안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무너져 앉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차가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려나며 그 자리에 짜릿한 통쾌함이 들어찼습니다. 그날 모임 이후 시어머니의 위상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던 그녀는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불신과 실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입에도 소문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한테 지참금 내놓으라며 협박하다가 정작 본인이 차면 계좌 숨기다 들통났대. 어휴, 체면도 체면이지. 이제 어디 가서 고개 들고 다니겠어?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모임에 나가도 대화가 그녀를 비껴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머니만 생각했어. 당신이 이미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 사과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다시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고 제 의견을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꼈던 시누이조차 이번 일에 실망했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삶을 제 손에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랍 속 봉투를 다시 열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 존재를 인정받는 싸움이었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지켜낸 거야.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주변도 달라졌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따로 연락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네.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녀가 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이 전쟁 같았고 언제 또 시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저를 몰아붙일지 몰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희생은 강요될 때 더 이상 사랑이 아니며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만약 그때 서랍 속 봉투를 꺼내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의 요구에 굴복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제 삶을 남의 욕심에 내어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관계여야지 한쪽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말에 억눌려 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제 억울함을 키웠고 상대방의 욕심을 더 크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꺼내 들고 당당히 제 입장을 말했을 때 비로소 판은 뒤집혔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함을 참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상처도 받았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앞으로 제 삶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억울한 상황을 겪으신 적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욕심을 감당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저는 오랫동안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라는 말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희생을 말하지 못했고 제 억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요구 앞에서 제 지참금을 모두 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버티며 제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에 함께 목소리를 보태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처했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억울함과 상처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된다는 것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린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상황은 분명 달라집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고, 동시에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침묵만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억울함을 삼킨 채 누군가의 욕심에 제 삶을 내어주며 살아갔겠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낸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억울함에서 벗어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조금쯤은 참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은 제 것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저를 존중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변화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제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돈을 요구하거나 저를 함부로 몰아쓰지는 못합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억울함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잡는 첫걸음은 침묵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